며칠 전 일본 후쿠오카하고 유인의 힐링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네 라이프 스타일과 많이 다릅니다. 같은 동양권이고 한자 문화권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관찰한 우리와 다른 일본인의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 8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세계 여행 44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발견한 색다른 라이프 트렌드 8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번 영상의 부제는 일본인 라이프 스타일 연구입니다. 제가 길거리, 전철안, 백화점, 쇼핑센터, 아니면 관광지, 혹은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이런 일상에서 본 그 일본인들의 행동거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찰에 대한 내용을 인사이트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8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젊은이들의 신발 중에서 유명 브랜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나이키가 대부분인데요. 왜 이들은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일본산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갖는 듯 보여집니다. 절대 명품 브랜드가 아닌 일본 오리지널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좀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젊은이들이 입는 하의, 상의 말고 하의가 주로 풍성한 느낌의 옷을 착용하더군요. 신발을 덮을 정도로 풍성하고 헐거워 보이는 바지를 주로 입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주요 패션과 비슷합니다. 물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지금 제가 발견했고요.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넉넉한 바지를 입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글로벌 유통업체인 의류업체죠. 슈인이 일본에 먼저 입성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와 틀린 점은요. 일본 비즈니스맨,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당 1개 내지 2개의 에코백 혹은 백팩을 메고 다닙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처음 일본에 갔었던 1990년, 아마 한 30년 전, 그때부터 이어진 라이프 스타일인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더군요. 절대 아무것도 안 맨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뭔가 하나는 들고 있습니다. 에코백이든 핸드백이든 백팩이든 가방이든, 그죠?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털레털레 다니는 사람을 절대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99%의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에 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한 절반 정도만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할까요? 여기에다가 일본인들 중에서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명품백을 메고 이고 다니는 소비자가 있는지 아마 찾기 힘드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명품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일본에 가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점입니다. 동네 인근에요. 공동주차장, 공용주차장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도심에 차를 가지고 나와도 주차 공간이 넉넉하니까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자동차 공용주차장,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한 4층 정도 높이의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단층으로 된 주차장도 상당히 많더군요. 이런
이런 현상은 일본 지자체의 행정 능력이 우리보다 한 수 위임을 반증해주는 사례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성을 하고 좀 더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입니다. 샐러리맨의 복장은 20, 30년 전과 동일하다. 네. 검은색 계통의 싱글 정장류, 그리고 검은색 구두 형태죠. 검은색 혹은 회색 아니면 백색을 정말 좋아하는 일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업체인 무인양품의 메인 컬러가 이 무채색 계통 아닌가요? 일본인 회사인 유니클로는 조금 나은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무채색을 정말 좋아하는 일본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성향이고요. 튀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성향의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틀린 점은요. 강아지와 산책하는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일본이라고 뭐 반려동물이 없겠습니까? 2018년 기준으로 164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있다는 통계 수치가 있더군요. 인구 대비 우리나라보다는 적은 편이죠.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1640만 반려 인구 중에서 고양이 반려 인구가 약 1천만 정도 가까이 되니까 한 6대 4 정도로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러한 실태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을 잘 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작은 개 혹은 큰 개, 큰 사이즈 개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놀라지 않으니까 제겐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길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뭔가를 듣는 사람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와 정말 다른 그 팩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무선 이어폰으로 정말 많이 듣잖아요. 젊은 사람이건 혹은 최근에는 60, 70 뭐 시니어들도 무선 이어폰을 듣는 추세가 상당히 대부분인데,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어폰 낀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좀 더 원인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디지털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길거리에서 콩나물머리를 귀에 꽂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기까지 하더군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교복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방임형 학생 문화를 조성해준 우리 한국 어른들과는 달리 일본 어른들은 그들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식 교복 문화에 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 들어서 교복을 아예 입지 않는 방임형 교복 문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당시는 중학생, 고등학생 빡빡머리 아니면 스포츠 머리를 남학생은 해야 됐고, 여학생들은 짧은 숏 커트 머리를 해야만 했던 그런 학생 교복은 절대 사양합니다. 대신에 영국의 귀족학교 학생다운 멋진 품격 있는 그 유니폼, 교복 문화는 이어져 내려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부장 김용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것 같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일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다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은 제대로 배우고 나쁜 것은 바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